리얼리티 트랜서핑 2권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랜서핑에서 목표라는 것은 도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거의 스스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것은 일상적인 세계관의 틀에서 바라볼 때는 믿기지 않는다. 하지만 기존의 고정관념과 그릇된 한계의 벽을 허물어뜨릴 때 목표는 스스로 실현된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2권 103쪽에 있는 목표의 심상화 부분부터 전이사슬까지의 내용입니다. 트랜서핑의 방법과 가장 근사한 목표 성취 방법은 목표의 심상화이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원하는 바를 가능한 세밀하게 상상하여 그 심상을 늘 머릿속에 떠올려 놓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심상화를 시간 낭비로 여긴다. 사실이지 걷는 사람이라야 길을 건널 수 있지 백일몽을 꾸고 있는 사람은 길을 건너갈 수 없다. 하지만 그야 어쨌든 간에 목표의 정신적 상징물은 실제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과 똑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당신은 그것이 왜 그런지 이미 알고 있다. 그저 걷는 사람은 평균적인 결과를 얻어 상식의 승리에 자기 몫에 기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한편 배낭 속에 트랜서핑의 실천법을 품고 다니는 구도자는 상식이 이른바 운수대통, 우연, 행운의 선택과 같은 개념 속에 구겨 넣으라고 애쓰는 그런 결과들을 성취할 것이다. 상식의 관점에서 보자면 트랜서핑의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혀 있다.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보자면 상식의 아성을 흔들어 놓을 수만 있다면 당신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비전이나 비주류 심리학을 파고드는 사람조차도 심상화에 대해 100% 기대지는 못한다. 심상화 기법에는 간단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다. 그것은 성공률이 저마다 다르다. 어떤 것은 듣고 어떤 것은 안 듣는다. 난 개인적으로 그런 성질에 불만을 품고 있다. 그리고 당신도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못 박아두고 싶다. 트랜서핑의 심상화는 일반적인 의미의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라고. 트랜서핑의 심상화는 실제로 100% 이루어진다. 알려진 심상화 기법의 종류는 세 가지로 대변할 수 있다. 첫 번째 종류는 꿈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가장 효과가 미약하고 신뢰할 수 없는 종류의 심상화이다. 꿈을 꾸는 것은 해롭지는 않아도 쓸모가 없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백일몽을 꾸는 사람들은 대개 그 꿈을 실현시키는 데는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들은 그것이 실현되리라고는 믿지도 않을 뿐더러 가지고 행동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그들은 자신의 꿈을 머나먼 별처럼 바라본다. 꿈꾸는 사람들의 목표를 정확히 정의하자면 그것은 꿈꾸기 이상의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두 번째 종류는 필름이다. 영화가 아니라 당신 생각 속의 욕망의 필름 말이다. 머릿속에 필름을 돌리는 것은 의도적인 과정인데 이것이 꿈꾸는 것과 유일하게 다른 점이다. 여기에는 행동하고 가지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그 행동 중 하나는 필름을 봄으로써 욕망의 실현을 심상화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집을 가지고 싶어서 일정 방식에 따라 구석구석 세밀하게 그 모습을 그려본다. 당신은 머릿속에 그 집의 모습에 관한 완전히 혹은 거의 선명한 그림을 가지고 있고 그 이미지를 낮 시간 동안 늘 품고 있다. 당신이 이 일을 아주 훌륭하게 잘 해냈다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얻을까? 당신은 분명히 마음속에 그리는 모습 거의 그대로의 집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집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길가의 다른 사람의 집이라든지 아니면 영화 속의 집일 것이다. 당신은 주문한 대로 얻는다. 어쨌든 당신은 집의 모습을 심상화하려고 정직하게 노력했다. 하지만 웨이터에게 그것이 당신의 집이라고는 어떤 식으로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웨이터는 우주를 말하는 거겠죠. 당신의 주문을 정확히 처리했다. 당신은 심상화 과정을 책에 적힌 대로 잘 하려고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중요한 것을 까먹은 것이다. 누가 주인이 될 것인가를 이런 식의 심상화 훈련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실수이다. 영화는 영화로 남는다. 당신은 결코 그것의 일부가 되지 못한다. 당신은 다만 거지가 쇼 윈도우를 들여다보듯 그것을 들여다볼 뿐이다. 세 번째 종류의 심상화에서는 당신은 관객처럼 필름을 보지만 동시에 생각으로 그 속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벌써부터 훨씬 더 강력하다. 당신이 그 인물에 대한 연기를 하고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방사 에너지의 매개 변수를 해당 인생 트랙에 맞추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당신의 목표는 새 집을 갖는 것이다. 그것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생각 속에서만 보고만 있지 말라. 깨어있는 의식으로 의도적으로 꿈을 지어내라.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 방 저 방 거닐면서 모든 것을 만져보라. 벽난로 앞에 안락 의자에 앉아서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즐기고 나무 타는 냄새를 맡으면서 불 속에 장작을 던져보라. 부엌에 가서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라. 무엇이 있는가?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라. 침대는 편안한가? 식탁에 가족과 함께 오순도순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집들이를 하라. 가구를 이리저리 옮겨보라.
정원의 잔디를 손으로 만져보라. 잔디는 부드럽고 푸르다. 꽃나무를 좀 심어보라. 어떤 꽃이 좋은가.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서 먹어보라. 집안의 온 편안함을 느끼라. 아무튼 그것은 당신의 집 아닌가? 그것을 이룰 수 없는 머나먼 나라의 일인 양 꿈꾸는 사람의 놀란 눈으로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당신이 이미 그 집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다시피 이 심상화는 곧 슬라이드다. 네, 트렌서핑에서 말하는 슬라이드. 저희는 지금 내면 언어 일기라는 걸 쓰고 있잖아요. 그 내면 언어 일기에서 하루하루를 기록하는 과정이 곧 슬라이드입니다. 바딤 젤란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상상만 하는 거. 그러니까 가장 약한 거는 그냥 꿈만 꾸는 거. 꿈만 꾸는 거는 말 그대로 이런 게 일어날지도 모르겠어. 내 꿈은 이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너무 멀리 보고 있다는 거죠. 마치 머나먼 별을 보듯이.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저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심상화인데 이 심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멀리서 구경꾼처럼 바라보고만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딤 젤란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심상화 안으로 쓱 들어가서 오감을 사용해서 그것들을 실제로 보고 듣고 느껴라. 그러고 그것의 주인인 것처럼 마음속에 확신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쓴 오도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 좌표를 찍고 감정으로 그것을 느끼면서 에너지로 만들어내면 그 두 개가 그러니까 혼의 기도와 육의 기도가 합쳐지면서 영의 오도가 내려지는 거죠. 자, 계속 책을 읽어봅시다. 이런 슬라이드는 당신의 안락지대를 넓혀줄 것이고 그 내용은 시간과 함께 틀림없이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언제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아주 오래 기다려야 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당신이 이 슬라이드를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것을 잠시 만지작거리다가 던져버린다면 어떤 결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현실의 삶 속에 기적이라는 것은 없다. 슬라이드 작업을 할 때 다음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목표를 향한 열정이 식으면 슬라이드가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을 다그쳐야 하고 그것은 당신을 금방 지치게 만든다. 그럴 때는 당신에게 그 슬라이드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외부 의도는 슬라이드를 금방 실현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그것은 서서히 당신을 목표로 하는 인생 트랙 위로 데려다 줄 것이다. 당신은 은근과 끈기로서 침착하게 기다려야 할 것이다. 끈기야말로 첫 단계에서 필요한 유일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슬라이드를 심상화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자신을 더 이상 다그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목표가 당신의 것이 아니라 펜듈럼이 강요한 것이라면 당신의 영혼과 마음은 의기투합을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온 가슴으로 목표를 향해 가면 슬라이드의 심상화는 확실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진정으로 가지겠다라는 결정이 서면 외부 의도가 목표를 실현할 길을 찾아낼 것이다. 슬라이드가 트랜서핑의 심상화 기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최고 품질의 슬라이드도 실현되려면 긴 시간이 걸린다. 특히 당신의 목표가 가능태 공간의 먼 곳에 있는 섹터라면 더욱더 그렇다. 트랜서핑의 심상화는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가속시켜줄 수는 있다. 자, 이때 중요한 개념이 있죠. 우리가 어떤 것을 심상화한다고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쪽에 가고 있는 나의 삶을 가속화시켜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저는 2010년도에 결혼을 하고 작가가 되고 싶어 도서관에 갔습니다. 처음 본 책이 나폴레온 힐이 쓴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었고요. 두 번째 책이 꿈꾸는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이런 대형 출판사에서 베스트셀러를 내고 싶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책을 내고 두 번째 책을 내고 세 번째 책을 드디어 그때 그 출판사 국일미디어죠. 이 국일미디어에서 나폴레온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을 내면서 출판사가 상당히 커지게 됐고 또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출간한 출판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간 계약을 하면서 와 이게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걸 생각해보면 내 안에 제한신념이 너무 많았던 거죠. 나는 그런 책을 거대한 책을 쓸 수가 없어 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제한신념이 오더가 돼서 나의 현실을 만든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제한신념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하나의 슬라이드 나도 국일미디어 같은 대형 출판사에서 책을 내고 싶다 라는 슬라이드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질 때 특히 저희는 지금 1,000억 원 이상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니치 아카데미에서는. 근데 그거는 지금 저희의 인생 트랙과 좀 먼 곳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그 하나의 슬라이드를 가질 때 그곳으로 가기 위한 삶의 속도, 그러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는 속도가 높아진다. 빨라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표를 실현시킬 방법을 알지 못하더라도 조바심을 내지 말아라.
침착하고 용의 주도하게 슬라이드를 계속 심상화하라. 목표가 안락지대 안으로 완전히 융화되어 들어오면 외부 의도가 적당한 방법을 던져줄 것이다. 목표를 이룰 길을 찾겠다고 좌충우돌 헤매지 마라. 슬라이드가 당신으로 하여금 무심결에 뜻하지도 않게 적절한 행동을 하게끔 할 것이다. 중요성을 버리고 침착한 태도로 가능태 흐름에 몸을 맡겨라.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편한 방법으로 심상화를 실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면 목표가 당신의 머릿속에 슬라이드의 형태를 간직하고 그것은 안락지대를 넓혀주고 사념 에너지의 주파소를 목표와 관련된 인생 트랙에 맞춰준다. 이것이 세 번째 종류의 심상화의 유일하고도 주요한 기능이다. 자, 이번에는 리얼리티 트랜서핑 2권 독서 요약본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독서 요약본은 유튜브 프로필 링크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 밤 10시에 인니치 아카데미에서 정규 라이브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재의식과 트랜서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을 한 후에 라이브 강의에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트랜서핑의 주요한 개념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의 시나리오가 저장되어 있는 가능태 공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가정에 근거해 있다. 좌표계 위에 존재할 수 있는 점의 위치가 무한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가능태의 수도 무한하다. 사람의 사념 에너지는 특정 조건에서 가능태 공간 속에 특정 섹터를 물질로 현실화시킬 수 있다. 다중우주론에 근거한 거죠.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미래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그 미래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생각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천억 부자를 생각하면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러면 그 미래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미국 대통령, 예를 들어서 제가 난 미국 대통령이 될 거야. 상상조차 안 되고 믿기지도 않거든요. 그런 거는 지금 제 인생 현실 섹터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상상하거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이미 이 현실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제 트랜서핑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같이 읽어볼게요. 영혼은 다가오는 사건을 감지하는 능력을 실제로 지니고 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신호는 영혼이 감정적으로 얼마나 편안한 기분을 느끼는가라는 것이다. 깨어있을 때 영혼은 현재의 인생 트랙 혹은 다가오고 있는 가능태 흐름의 물 구비와 관련하여 자신이 느끼는 기분의 상태를 보여준다. 영혼은 당신의 생각과 기대에 어울리는 가능태 시나리오를 선택한다. 가능태 공간 속에서 영혼은 생각과 기대가 내리의 스침과 동시에 움직인다. 사실 생각과 기대야말로 영화 필름을 돌아가게 하는 구동력이다. 의도는 꿈꾸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시나리오가 있는 섹터로 옮겨가게 하는 힘이다. 자각몽 속에서 꿈의 시나리오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이유도 이것이다. 시나리오 자체가 실제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수시로 시나리오를 마음대로 골라 잡는 것이다. 실제로 삶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본적으로 꿈과 동일하다. 유일한 차이는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나는 속도뿐이다. 현실 속의 사건도 꿈 속의 사건과 동일한 법칙을 따라 일어난다. 하지만 그것은 번개처럼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능태가 물질 차원에서 실현되는 데에는 불활성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되게 재밌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각몽에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면 꿈이 바로 바뀝니다. 근데 현실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바꾸면 바로 일어나진 않지만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것이 내 삶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돌아볼 때는 시간이라는 요소를 빼고 한번 뒤를 돌아보면은 얼마나 빠르게 그것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내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은 어떤 특정한 인생 트랙의 주파수로 방사되고 있는 에너지이다. 현실에서는 다양한 물질적 요인들로 인해서 이 인생 트랙으로 옮겨가는 것이 지체된다. 현실화되지 않는 섹터를 물에 비유하자면 현실화된 가능태 공간의 섹터는 타르처럼 끈적끈적하다. 잠재된 가능태가 물질적으로 현실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꿈에서는 불활성이라는 장애물이 없으므로 섹터를 옮겨다니는 것이 즉석에서 실현될 뿐이다. 우리의 목표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시나리오를 골라 잡을 수 있는 능력이다. 꿈속에서 깨어있기보다는 현실 속에서 깨어있기를 터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원하는 것을 아무리 애를 써도 종종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명백한 이유는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애쓸 때 생겨나는 잉여 포텐셜과 관계된다. 두 번째 이유는 가능태가 물질적으로 현실화될 때 개입되는 불활성이다. 많은 목표들이 단지 현실화될 시간을 갖지 못한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어내려고 덤벼드는 것이다. 한꺼번에 연관성 없는 여러 가지 목표를 정해놓으면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는 허공 속으로 헛되이 흩어져 버린다. 가능태 흐름은 당신이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헤엄쳐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의 특정 섹터로 주의를 돌려 모든 노력을 하나의 정해진 목표에 집중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의도란 대략 가지겠다라는 그리고 행동하겠다라는 결정으로 정의할 것이다.
욕망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가 실현되는 것이다. 의도는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지 않는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행하는 일만 남았다. 오도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죠. 의도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은 누가 될까요? 사장이 되겠다라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사장이 됩니다. 작가는 누가 될까요? 작가를 되겠다라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작가가 되는 거죠. 재능이나 현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부자는 무엇일까요? 부자도 부자를 되겠다라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갈망은 힘이 없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신이나 높은 힘에게 무엇을 간청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우주의 법칙은 절대적으로 냉철하다. 당신의 불평과 비탄과 하소연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감사는 좋다. 왜냐하면 감사는 본질적으로 조건 없는 사랑과 가깝기 때문이다. 진정한 감사, 그것은 창조적 에너지의 방사강이다. 간청의 잉여 포텐셜은 그 반대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지연시킬 뿐이다. 뭐뭇을 주세요. 나는 뭐뭇을 원합니다. 등의 생각은 자동적으로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낸다. 당신은 요구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생각으로서 그것을 당신에게 끌어당기려고 애쓰고 있을 뿐이다. 높은 힘에게 무엇을 간청하는 것이야말로 말짱 헛일이다. 의도는 욕망과 행동의 조합이다. 자신만의 힘으로써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누구도 잘 알고 있다. 이것은 내부 의도다. 반면 외부 의도라는 것도 존재한다. 우리는 외부 의도를 통해 시나리오와 무대 장치를 정할 수 있다. 외부 의도를 미리 준비하려고 애쓰는 것은 헛수고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외부 의도를 잃어버리고 내부 의도만 평양적으로 개발하게 한 원흉은 펜듈럼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펜듈럼은 내부 의도의 에너지를 먹고 살기 때문이다. 외부 의도를 통제하는 것은 펜듈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때만 가능하다. 내부 의도는 목표를 성취하는 반면에 외부 의도는 목표를 선택한다. 외부 의도는 목표에 다다르려고 성급하게 덤벼들지 않는다. 목표는 이미 당신의 호주머니 속에 있다. 목표가 성취되리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논란의 대상조차 아니다. 외부 의도는 굽힘 없이 넉살 좋게 냉정하게 피할 수 없게 목표를 실현으로 몰아간다. 당신에게 작용하고 있는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를 구별하려면 다음을 비교해보라. 내부 의도는 다음과 같다.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애쓴다.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운다. 닫힌 문을 열려고 애쓴다. 벽을 뚫고 지나가려고 애쓴다.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애쓴다. 반면 외부 의도는 다음과 같다. 세상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준다. 세상이 당신에게 팔을 벌리고 있다. 문이 당신의 눈앞에서 저절로 열리고 있다. 벽이 눈앞에서 허물어진다. 그 일이 저절로 일어난다. 외부 의도야말로 트랜서핑의 주춧돌이다. 외부 의도에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다. 외부 의도는 당신의 의지력의 산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의 일치의 결과로 나타난다. 외부 의도가 당신을 위해 작용하게 하려면 깨어있는 의식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인간은 100% 객관적으로 주변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 이것은 슬라이드 영상기와 유사하다. 고르고 규칙적인 빛이 슬라이드 필름을 통과하면 화면 위의 그림으로 변한다. 인식이 스크린이라면 빛은 우리 주변의 세계이고 슬라이드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 곧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슬라이드는 현실의 왜곡된 표현이다. 슬라이드는 당신 머릿속에 있지만 다른 사람들 머릿속에 없는 그 무엇이다. 슬라이드를 만드는 것은 중요성이다. 타인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할 때 그 슬라이드가 출현한다. 슬라이드는 현실화 섹터로 전이를 일으킨다. 전이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전이는 슬라이드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전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모든 부정적인 슬라이드는 부정적인 사건이 있는 현실 섹터로 전이된다. 이것은 그 슬라이드에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하기를 그치거나 긍정적인 슬라이드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방향을 돌릴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슬라이드로 만들고 그것을 자신에게 선사하라. 거기에 더욱 자세한 세부 내용을 그려 넣음으로써 슬라이드 속의 자신을 사랑하고 살찌우라. 중요한 일은 모두 외부 의도가 슬라이드의 이미지에 맞추어서 이루어질 것이다. 슬라이드가 해체될 때까지 만들어낸 이미지를 생각 속에 계속 재생시켜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 시간이 지나면 슬라이드는 실질적으로 당신의 일부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슬라이드가 아니게 될 것이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것은 더 이상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중요성은 사라지고 슬라이드도 해체되지만 임무는 완수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마음과 일치했다는 뜻이다. 저희의 슬라이드는 나는 4천억을 벌었다 이런 거죠. 1,000억 원 이상을 벌었다 라는 슬라이드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3년 반 넘게 매일 하고 있어요. 내면 언어 일기를 매일 쓰고 슬라이드는 매 순간순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야,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어? 4천억을 벌었다. 이거를 매일 말한다고 어떤 현실이 변화해? 이걸 안 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꿈꾸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 분들은 그냥 잠들어 있게 놔둡시다. 그런 분들한테까지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해보니까 9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정말로 될지도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정말 중요한 거는 1,000억 원 이상을 매일 생각하다 보면은요, 주관적으로 1억 원, 2억 원, 3억 원이 작아 보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 아이디어, 그러니까 1억 원, 2억 원, 3억 원이 작아 보여야지만 1억 원, 2억 원, 3억 원을 하루에 벌만한 아이디어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면 그것은 현실이 되죠. 너 해봤어? 전 해봤습니다. 하루에 1억도 벌어봤고 2억도 벌어봤고 3억도 벌어봤죠. 근데 그게 왜 일어났나를 잘 살펴보면 내가 나의 슬라이드를 정말 거대한 슬라이드로 놓고 매 순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가 찾아올 수 있고 그 현실 섹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돈과 명예와 권력은 선택받은 소수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누가 그들을 선택했단 말인가? 선택받은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야 다른 모든 사람들에 의해 선택받는 것이다. 어떤 것을 꿈꾸면서도 자신이 그것을 가지도록 스스로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은 결코 그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이 성공하리라는 생각에 익숙해져야만 한다. 당신은 진정 최상의 것들을 모두 가질 자격이 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가질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당신이 가지기로 결정한다면 외부 의도가 당신이 생각조차 못한 방법을 찾아내기 때문이다.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트렌서핑 시리즈는 전체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트렌서핑 강의를 하고 또 추천을 하다 보니까 예스24에서 순위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와, 대표님들 트렌서핑만 구매하지 마시고 제 책 5도도 같이 구매해 주실 거죠? 네, 5도에는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잠재의식 책들 1,000권이 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구매한 책들이 3,000권이 넘고 잠재의식에 대한 책들은 1,000권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제 삶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또 그것을 쓴 것이 제가 이번에 2025년에 낸 오더라는 책입니다. 오더라는 책도 사랑해 주세요. 알았죠?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대표님들의 현실의 창조자는 오직 대표님 자신뿐입니다. 지금까지 조성민 작가의 We Do You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